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K-means랑 GMM 클러스터링을 파이썬 코딩을 통해서 실제로 구현해 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GMM 클러스터링이나 K-means 말고도 다양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먼저 이론을 가르쳐 드리고 그다음에 해요? 파이썬 코딩을 반드시 패럴럴하게 병행해서 가르쳐 드리죠. 제가 이렇듯이 이론 외에도 파이썬 코딩을 통한 구현을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여러분 실제로 써먹으셔야 되니까요. 실무 능력이라고 하죠. 나중에 여러분 필드 나가셔서는요. 실제로 데이터를 받으셔서 그걸 처리하는데 이걸 적용하셔야지 단순히 이론만 알고 원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요. 근데 제가 코딩을 또 알려드리는 이유가 또 다른 게 또 있어요. 뭐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배우신 이론을 좀 더 깊고 잘 이해하도록 도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이론만 배우시면 뭔가 눈에 좀 안 보이고 그래서 확실히 잘 모르겠고 그리고 여러분 하시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도 있죠. 교수님 제가 뭘 모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론 배우신 걸요. 파이썬 코딩으로 구현해 보시면요. 여러분이 이런 이해의 구멍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메우실 수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배우신 알고리즘을 좀 더 명확하고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요. 바로 코딩. 실제로 여러분이 실제로 코딩하시는 게 여러분의 언더스탠딩을 완성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타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개발자들은요. 그냥 이론을 배우고요. 이론도 물론 중요합니다. 배우신 다음에 뭐까지 하셔야 돼요? 반드시 코딩까지 하셔서 여러분의 이론 배우신 거에서 끝나지 말고 실제로 적용함으로써 이해를 조금 더 이론에 대한 이해를 완성하는 과정으로 가셔야 된다. 그래서 모든 알고리즘에 대해서 파이썬 코딩으로 실제로 구현하시는 거를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K-means랑 GMM 클러스터링을 할 건데요. 여러분 특히 GMM 클러스터링 혹은 K-means 이런 식의 클러스터링은 여러분의 코딩이 실제로 잘 돌아가는지 실제로 잘 구현되는지 혹은 여러분이 제3의 클러스터링을 개발하셨다고 하셨을 때 내 클러스터링이 실제로 클러스터링을 잘 하고 있는지 가장 쉽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아이 체크예요. 눈으로 체크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피규어를 그리셔서 데이터를 그림을 그리셔서 클러스터링을 비주얼라이즈 해가지고 얘가 클러스터링이 잘 됐네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코드 있잖아요. 물론 배우셨죠. 뭐예요? 바로 이런 임포트. 이런 라이브러리 임포트 한 다음에 뭐까지 했었어요? 저랑은 plt 플랫 해갖고 이렇게 xy 한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그림에 대한 어떤 특성을 정의하는 다양하게 정의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한테 조금 더 그림을 다양하고 많이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릴 수 있는 코드로 요것 좀 소개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진짜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파이썬 내에서. 그 중에 오늘 클러스터링을 조금 구현하는 데 도움되는 코드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바로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단순히 그리는 게 아니고 그림을 여러 개를 그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개 그리는 판에서도 각각 여기는 그림을 4개 그릴 거고 X축, Y축 있는 그림을 여기는 2개 그리고 여기는 하나만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코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그림을 여러 개 그리려면 이 윈도우가 있죠. 이 윈도우를 각각 F1, F2, F3 해서 얘네를 보통 피규어라고 부르고요. 여기 내부를 서브플랫이라고 부르는데요. 각각이 축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과정, 그림 그리기 전에 데이터를 실제로 넣기 전에를 두 가지 스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이 판이 필요하네 라는 게 첫 번째죠. 이 판들이 필요하네. 그리고 이 판 내부에 축이 필요하네. 그게 바로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비로소 여러분이 데이터를 안에 넣으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플랫 PLT 여러분 매트플랫 라이브러리 파이플랫을 PLT로 라이브러리로 임포트를 해서 가져오셨으면 그 다음에 여기 피규어라는 함수로 뭘 생성하시는 과정이에요? 바로 이 판을 생성하시는 과정이 첫 번째 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판을 생성하실 때 첫 번째 1,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2 해갖고 PLT figure 해서 2로 해서 두 번째 판도 이렇게 F2로 생성하실 수 있고 이거 여러분이 쓰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윈도우가 탕 하고 뜨는 거예요. 아시겠죠? 3 하면 세 번째 창이 탕 하고 뜨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 판에다가 각각 여러분이 원하시는 판을 만드신 다음에 그 원하시는 판에다가 축을 선언할 수 있는데 축을 추가할 수 있는데 어떻게 추가해요? 라는 거는 바로 이렇게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예요? 그 판이 뭔지 스페시파이를 당연히 여기다가 해줘야 되죠. 그리고 그 스페시파이 한 판에다가 제가 축을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add 서브플랫이라면서 내부에 축을 추가할 건데 뭐예요? 1111이라고 추가하면 가장 디폴트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 안에 다른 숫자의 조합을 넣으면 이렇게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걸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111로 들어가면 여기 딱 하나의 판이 추가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판 내에 축이 추가됐다고 한 거죠. 그 축 내부에 이제 비로소 뭘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축이까지 레디가 되면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데이터를 넣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축이 생성됐죠? 이 축에다가 뭐예요? 점 써가지고 플랫한 다음에 여러분 데이터 넣으시고 데이터 그림에 대한 어떤 프로퍼티 색깔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거 스페시파이 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때요? 얘는 같은 축에다가 그림을 여러 번 겹쳐서 그렸죠? 네. 그래서 여러 번 겹쳐서 그릴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까지 해주시고요. 보통 여러분 제가 AX1 플랫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그리고 또 그 다음에 AX1 또 다른 세퍼레이트 라인으로 얘를 멀티플하게 실행을 해서 또 데이터를 그리면요. 얘랑은요. 디폴트하게는요. 색깔이 다르게 들어가요. 왜? 얘랑 구분 지어주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코드 내에서 두 번 실행이 됐는데 얘랑
내가 두 번 실행했다. 같은 코드 내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랑 얘랑은 색깔을 다르게 넣어준다. 구분해주기 위해서 디폴트로 여러분이 뭐 별도로 건드리지 않으면 여기까지 조금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111이 의미하는 게 뭐길래 여기 한 개만 들어가고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구성으로 그림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여기다가 만약에 2, 3위를 넣으면요. 요거만 하나 보시면 이제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2, 3위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이 위에서 F1을 해가지고 뭐 했을 거예요? plt.figure 해서 뭐 이렇게 만드시면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뭐가 나온다고요? 윈도우가 탕 하고 생겨요. 거기가 여기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축을 추가할 차례인데 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3이라고 쓰는 순간 어떻게 포텐셜하게 자리를 마련하냐면요. 바로 이렇게 포텐셜하게 6개의 자리를 마련해요. 그래서 밑으로 2개, 옆으로 3개니까 2, 3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요 마지막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6개 중에서 뭐냐는 거죠. 그래서 그 6개 중에서 뭔데? 라고 하면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1,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AX, X 해가지고 F1 여기 똑같은 판 위에 그쵸? add 서브플랫 해서 뭐 2, 3인데 만약에 5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제가 만약에 AXX 하는 이게 여기 이제 선언되는 순간 뭐가 생성되는 거예요? 여기 축이 생성되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플랫해서 데이터를 넣으실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어쨌거나 뭐예요? 1번이니까 여기에 축이 생성되고 거기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뭐라고 쓰시면 축을 수행하시면 얘만 그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데이터를 넣으시면 여기 이제 데이터들이 찍찍찍 파란색으로 찍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서브플랫에 대한 개념을 살짝 소개드렸고요.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이 클러스터링을 코딩하는 데 있어서 혹은 클래시피케이션도 마찬가지인데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를 아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판다스는 임포트 했었죠, 기존에. 근데 그 판다스 내부에 있는 데이터 자료형 중에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자료형을 제공하는데요. 이게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유용하다고 제가 약간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사실 아셔도 지금 이게 클러스터링이랑 어떻게 연관되는지 아직은 잘 모르실 텐데 이게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데이터를 정리하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자료형이요. 굉장히 클러스터를 코딩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고 간단하게 코드를 간략화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게 뭔지 일단 볼게요. 데이터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 거냐면 여러분 MP 어레이랑은 뭐가 달라요? MP 어레이는 보통 여러분 그냥 여기 안에가 다 데이터인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 데이터베이스는 보통 어떠냐면 데이터의 종류를 결정하는 제목도 있고요. 그쵸? 그리고 그 데이터가 몇 번째인지를 알려주는 인덱스도 있어요. 교수님 이 인덱스는 MP 어레이도 있지 않나요? 그쵸? MP 어레이도 있는데요. 이 데이터 타이틀 같은 거는 사실 데이터 프레임의 고유 특성이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 기반으로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이 맨 윗줄을요.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스라는 곳에 어레이에 저장해 놓고요. 거기에다가 이게 제목을 의미해서 이 데이터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문장 같은 걸로 스페시파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df 제가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정의된 어떤 변수가 df라는 게 있으면 그 데이터 프레임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건지 제가 한번 데이터 프레임이 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코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코드는 K-means나 혹은 GML 클러스터링을 실제로 구현하는 코드는 아니고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코드니까요. 여러분 부담 없이 잠깐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스파이더를 키시고요. 자, 스파이더 키시고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여러분이 데이터 프레임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조금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뭐 별건 아니고요. 제가 일단은 데이터 프레임이 뭐라 그랬어요? 판다스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판다스를 한번 임포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넘파이도 기본적으로 임포트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임포트 판다스랑 pd 일단 np에서 f5로 실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러분 데이터를 뒤에다가 제가 써놨는데요. 이 데이터 1만 로드를 해볼게요. 그래서 데이터 갖고 오는 메서드를 뭘로 알려드렸었죠? 제가 판다스에는 read csv라는 메서드가 있었죠. 그거는 계속 여러분 우리 했던 메서드입니다. 자, 그거를 이용해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여기 뒤에 스페시파이한 주소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고 구분자는요 공백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df 로드에서 뭐냐면 read csv라는 걸로 가져올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F5를 눌러서 실행한 상태고요. 사실 얘가 여러분 이미 타입이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제목이 x, y로 되어 있고 인덱스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데이터로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기존에는 어때요? 얘를 우리가 그림 그리고 막 데이터 처리하는 데 있어서 넘파이가 편하니까 얘를 넘파이로 바꿨었죠. 그래서 넘파이로 바꾸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컬럼을 다 갖고 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요. 컬럼 인덱싱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df 로드에다가 뭐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거 불러오니까 뭐예요? 제목이 x랑 y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x 이렇게 해서 얘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얘가 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 쳐보면 어때요? 첫 번째 줄이 쫙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인덱스랑 이렇게 같이 출력이 돼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데이터 가져왔을 때 나중에 뭐 어떤 데이터인지는 내가 알고 있지만 그 데이터 중에 데이터가 갖고 있는 무슨 데이터가 그 중에서 무슨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몇 번째인지 모르면 여기다가 내가 숫자로 인덱싱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예요?
어떤 특징의 폭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그냥 로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폭이 몇 번째에 들어가 있는지 여기서 모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으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더 좋다는 거예요. 데이터 핸들하기에. 근데 지금 제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X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로드를 하면 되고요. 얘를 이제 X로 하는데 제가 얘를 MP 어레이로 바꾸면요, 이 인덱스를 제외하고 이 데이터 값들만 이렇게 들어가서, 자, 제가 여기다가 X를 치면 X는 MP 어레이고 그 데이터의 밸류들만 순수하게 들어가게 돼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580자 바이 2였는데 제가 X에 있는 애들을 다 그래프에서 가져온 거고, Y도 다 가져올 수 있죠? 자, 그래서 Y는 어떻게 가져와요? 먼저 DF 로드에서 이렇게 컬럼 인덱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걔를 Y에다가 MP 어레이화해서 저장해갖고 얘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예요? 바로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자, 뭐예요? 여기 있는 애를 여기다가 쓰면은 이 컬럼의 전체를 다 가져오는 거고, 걔를 MP 어레이하면 어레이로 바꿀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어떻게 또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요거는요 로우 인덱싱이에요. 로우 인덱싱이라서 뭐 말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 DF 로드에서 요 네 번째 있잖아요. 네 번째 있는 인덱싱을 로우 인덱싱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컬럼 인덱싱이었다면 이번에 로우 인덱싱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네 번째 있는 거 갖고 볼까요? DF 로드. 여러분 테스트 해보세요. 지금 여기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얘는 I, L, C 요걸 쓰래요. 그래서 네 번째 하면은 여러분 여기 X랑 Y가 각각 뭔지 이렇게 두 번째 되고, 각각의 얘는 X 출신, 얘는 Y 출신 이렇게 보여주는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힘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데이터 프레임의 힘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다 보이지만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4x 한다면 딱 요 줄만 딱 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숫자만.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넘파이 같은 게 있으면요, 넘파이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숫자 배열 같은 게 그냥 무의미하게 있는 걸 데이터 프레임화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이 만약에 판다스를 PD로 임포트를 하셨으면 PD.데이터프레임 해서 여기다가 그 어레이를 넣어주시면 얘가 데이터 프레임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각자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을 일단 데이터 1을 가져와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쓸 건데요. 자, 이게 왜 좋을까요? 라는 내용을 조금 볼게요. 결국은요, 여러분, 이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그리고 MP 어레이에는 없는 바로 그룹 바이라는 메서드 때문에 이걸 쓰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쓸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MP 어레이 말고 쓸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 바로 그룹 바이라는 메서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DF가 바로 데이터 프레임형 변수예요. 그래서 이런 변수라고 가정하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 그룹 바이라고 해서 이렇게 점 해갖고 그룹 바이 한 다음에 그룹 바이 K로 이렇게 하면요, 얘가 어떤 형태인지는 추후에 보실 건데요. 바로 이 K 값에 따라서 얘를 그룹핑해서 나눠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58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K가 1인 애들이 300개고 K가 0인 애들이 만약에 280개라면 걔네들을 그룹핑해서 K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주는 게 바로 이 딱 한 줄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룹 바이를 쓰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미 알고리즘 배우셨으니까. 만약에 이게 데이터예요. 제가 여기까지만 가져왔죠. 이 가져온 상황에서 제가 이 X랑 Y를 잘 연구해갖고 얘를 클러스터 1로 클러스터링 했어요. 만약에 K-민스나 GMM 이용해서. 그 다음에 얘네들 잘 연구해서 얘로 1, 얘도 잘 연구해서 1, 얘도 잘 연구해서 1. 근데 얘는 잘 연구했더니 0 나오고, 얘도 잘 연구했더니 0 나오고.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링이 만약에 됐다 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클러스터링이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얘랑 이 K는 1로 클러스터링 된 애랑 0으로 클러스터링이랑 따로따로 묶어가지고 걔네끼리 뭔가 핸들해서 그림도 그리고 걔네끼리 뭔가 핸들해서 평균도 구하고 표준 편차도 구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룹 바이라는 메서드 때문에 제가 데이터 프레임을 지금 클러스터링해서 쓰고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클러스터링에서 유즈풀하다. 그래서 지금 바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쓰게 되면 K의 값의 기준으로, K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얘를 그룹핑하게 되는,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대충 감을 잡아보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코드를 한번 여러분하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파이썬 가서 닫고, 자, 우리 이렇게 로드 했습니다. 일단은 이거 데이터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X랑 Y 궁금하니까 그려보셔도 되고요. 일단은 그리지 말고 우리 그냥 X, Y 봤는데 이렇게 있는 건 알겠어요. 자,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지금 우리 그룹 바이가 중요하니까 여기다가 K열을 추가해서 랜덤하게 0하고 1을 이렇게 여기다가 배치시켜 볼게요. 그럼 랜덤하게 0하고 1 배치시키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X, Y가 몇 개짜리인지 먼저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사이즈를 재는 거죠. 그래서 랭스, X의 사이즈 재면 n이 얼마 나와요? 580개 나오죠. 자, 그 상황에서 제가 0하고 1을 랜덤하게 배치할 거니까. 여러분 뭐 있었어요? 넘파이, 랜덤, 뭐 랜드 n 있었나? 그쵸? 뭐 랜드 n도 있었고, 뭐 자연수만 나오게 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죠. 근데 제가 랜드를 쓰면 뭐예요 이게? 랜드만 쓰면은 이게 580개 n개의 0하고 1 사이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데이터를 이제 생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U, 그래서 이거 닫겠습니다. 자, U 생성하면 0하고 1이 이렇게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0하고 1 사이에 숫자가 쭉 나오는데 지금 0하고 1만 저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0하고 1을 랜덤하게 생성하는 거지 0하고 1의 이런 소수를 생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거 0하고 1을 생성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라운드 하시면 되지. 그쵸? 자연수 이거 이제 라운드가 뭔지 아세요? 반올림이죠? 그래서 반올림에서 그거를 K로 선언해서 K 한번 볼까요? 네, 0하고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거를 랜덤하게 제가 이거는 근데 계속 실행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바뀌잖아요. 그거 성가시니까 한번
그 랜덤하게 생성하고 그 정해진 랜덤 룰로 생성하도록 하려면 여기다가 여러분 시드 같은 거 쓰시면 되죠. 그래서 3 이렇게 해서 쓰시면 계속 이제 얘가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특정 랜덤한 시드로 랜덤한 룰로 정해진 룰로 이렇게 생성해 놓으면 그걸로 코드가 실행해도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시드라는 거였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뭐 있어요? x도 있고 y도 있고 그다음 뭐도 있어요? k도 있죠. 그래서 얘네를 컬럼 바이 컬럼으로 세 줄로 합쳐주면 좋겠어요. 그쵸? 무슨 말이에요? x, y, 그쵸? 그리고 뭐 k 이렇게 있는 세 개를 컬럼으로 쫙 합치는 방법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뭐긴 뭐야, 어렵지 않죠? 뭐예요? 자, 뭡니까? np.c 지금 다 넘파이니까요. 그쵸? 넘파이 메서드로 해서 x, y, k 이렇게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 줄 한 줄 오른쪽으로 횡으로 합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클러스터까지 한 거다. 근데 뭐예요, 지금? np 타입이죠? 혹은 np 여기 앞에 쓸까요? np 타입으로 이제 왜냐면 나중에 데이터 프레임도 만들 거니까. 그래서 np 클러스터까지 해서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얘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는 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까 설명했잖아. 데이터 프레임화 할 수 있다는 거 뭐 있었죠? 데이터 프레임 PD에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메서드가 있었고 여기다가 뭘 넣으면 np 클러스터 넣으면 그러면 이제 제가 얘를 이제는 데이터 프레임이죠. 클러스터가 np 넘파이형이 아니고 데이터 프레임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벌써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기만 했는데 뭐예요? 여러분 얘랑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얘랑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색깔 칠해주는 게 얘는 전체적인 애들을 다 똑같이 동등하게 생각해서 이 색깔 칠해주는 게 이 전체 크기, 전체 어레이의 숫자들을 대소호 관계를 다 비교를 해서 나타내는 거고 얘는 이끼리 이 첫 번째 컬럼끼리, 두 번째 컬럼끼리, 세 번째 컬럼끼리 색칠을 했기 때문에 여기 색깔이 확연히 구분되는 거를 볼 수 있죠. 0 아니면 1로.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 혹은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그런 개념인 거다. 라고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로 했는데 여기 x, y, k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x, y, k가 없어졌는데 여러분 요 맨 위에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스 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스 하면 요 위에 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즉슨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혹시? 그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이런 거 기억나시죠? MP range. MP range에서 0, 3 그리고 스텝은 뭐 1 쓰면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죄송합니다. 0, 3 이렇게 쓰면 넘파이가 없다고? range. 그쵸? 이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0, 3 그리고 뭐예요? 스텝 1 하면 이렇게 가는 거고 스텝 2 하면 더 이렇게 나중에 스텝이 이렇게 해서 가는 거고 그쵸?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0, 3 쓰면 이게 스타트고 3은 스탑이라 그래서 3까지 안 가고 그 전에 멈추는 겁니다. 3 나오면 어이구야 하고 안 나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말했냐면 이 DF 클러스터의 컬럼스가 대체 뭔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컬럼스 한번 출력해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스타트, 스탑, 스텝에서 요 그 MP 레인지로 딱 MP 레인지에서 여러분이 보셨던 비슷한 텀으로 출력이 되죠. 바로 뭐예요? 0, 1, 2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를 뭘로 바꾸고 싶어요? 순서대로 X, Y, K로 바꾸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바꾸는 것도 방법 많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 DF 컬럼스에서 제가 순서대로 여기 이제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X, Y, K 이렇게 해서 다시 출력하면요. 다시 돌린 거죠. 그럼 이제 여기 제목이 생겼어요. 예,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DF 클러스터에서 여기다가 X 하면은 X값이 쫙 나오고 Y값도 나오게 할 수 있고 K값도 나올 수 있죠. 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데이터 프레임 알려드리는 이유 뭐였어요? 가장 큰 목적이 뭐라 그랬죠? 그룹 바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생성된 이 DF 클러스터를 K는 값에 따라서 얘를 1끼리 묶고 0끼리 묶고 하는 그룹 바이를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그 그룹 바이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DF 클러스터에다가 뭐 할 거예요? 그룹 바이. 여러분 그야말로 그룹 바이인데 여러분 K로 그룹 바이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예요? K의 값을 기준으로 K가 1인 애들, 0인 애들 만약에 K 0일이면 K가 0인 애들, 1인 애들, 2인 애들 세 가지로 그룹핑 되겠죠? 지금 0하고 1밖에 없으니까 두 가지로 그룹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걔를 우리가 그룹핑을 해서 제가 이 DF 그룹이라는 데다가 한번 저장해 볼게요. 그리고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DF 그룹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만 보시면 이게 바로 그룹 바이의 아웃풋이에요. 굉장히 많고 복잡하게 지금 출력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요, 여러분 이걸 다 보시면 여러분 그냥 각자 보셔도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DF all, DF 그룹 all 이건 뭘까 하고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DF 그룹 하고 all 이렇게 쳐보면 이게 이제 메서드니까 all 하고 쳐보면 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apply 뭐 backfill 이런 거 다 찾아보시면 correlate, covariance 이런 거 있죠. 그리고 diff 뭐 메서드에 com, sum 뭐 이런 게 다 있는데요. 이게 뭔지 뭐예요? 이게 썸이 뭐예요? 예를 들면 썸 같은 건 여러분 조금 직관적이지 않으세요? 썸 하면 뭘 것 같아요? X에 있는 애들을 다 합친 거예요. 근데 뭐예요? 플러스 K가 여러분 K가 0인 애들은 X 다 합치면 이거고 K가 1인 애들은 X 다 합치면 이건 거예요. 네, 아시겠죠? 굉장히 유용합니다. 썸만 봐도. 여러분 그럼 여기 썸 말고 사이즈도 있고 민도 있고 뭐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민 있어요. 미디언, 민, X 뭐 이런 거 다 있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DF 그룹 사고 썸 아니고 만약에 민 치면 K가 0인 애들은 평균이 X의 평균은 0이고 Y의 평균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룹핑을 한 상태에서 각각의
데이터들 그룹핑하고 나서 그것들의 특징을 알려주는 것도 있고요. 아니 걔네들 데이터가 뭔지는 어떻게 알아? 여러분 그것도 다 해놨죠. 예, 그것도 다 해놨는데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그냥 여러분 DF 그룹을 그냥 이렇게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럼 얘는 일단 그룹 바이라는 그룹 바이라는 어떤 그 자료형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여기에 저장된 거다 해서 이렇게만 출력이 되고요. 실제로 얘를 여러분 포문으로 보시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포문으로 A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게 포문이 2번 돌아갔어요. 제가 여기서부터 보니까 이거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한번 나왔어요. 예, 그럼 뭐예요? 첫 번째 나온 A를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이만큼 한 튜플이 나온 거예요. 예, 무슨 말이에요? 0, 0.0 이게 바로 K입니다. 그리고 여기 배열이 이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다음 1.0, 또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제가 포문을 통해서 그룹 바이 된 어떤 그 베리어블 있잖아요. 걔를 출력을 해봤더니 뭐가 나온 거예요? 내가 여기서 투플이 2번 나온 거야. 그치? 투플이라는 건 요거 리스트 말고 이렇게 가로로 된 건 저랑 파이썬 맨 처음 배우실 때 배운 자료형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모가 포문이 2번 돌아가면서 나왔어요. 왜 2번 나왔을까요? 바로 K가 2가지 케이스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를요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A 이거를 튜플인 걸 알았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돌리고 A만 끄집어내면 K는 0하고 K는 1 이것만 출력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출력해보면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B를 출력하면요. B를 출력하면 여기 있는 데이터 프레임 큰 것들만 출력되는 거죠. 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냥 의미 없이 쓰지 말고 뭐예요? 클러스터랑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그룹 뭐 그룹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룹 데이터?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할까요?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좀 이상한데? for each 뭐 데이터 프레임 클러스터 그래서 데이터 인 클러스터 뭐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 클러스터를 출력하면 0하고 1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인 클러스터 하면은 이렇게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포문을 집중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클러스터 알고리즘 구현하고 검증하는 데 사용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룹 바이까지 여러분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잘 알아두세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데이터 프레임이 왜 유스풀한지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2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 1하고 데이터 2 클래시피케이션 샘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클러스터링 샘플이고요. 제가 여기랑 자료를 올려놨으니까요. 적어보시고요. 제가 한번 이 K-means 그리고 GMM 클러스터링에 우리가 한번 적용해서 클러스터링 한번 수행해 보겠다는 거죠.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드디어 이제 제가 데이터 프레임하고 피겨에 대한 메서드를 알려드렸고요. K-means를 한번 구현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먼저 뭐 하셔야 돼요?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모듈 그거를 임포트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터를 로드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래서 매스는 여러분 그냥 안 쓰는 것 같은데 매스도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해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 가져오는 거 다 배우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를 가져온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당연히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플랫까지 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거까지 해서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데요. 제가 요거 라이브러리 가져오고 데이터 로드한 다음에 플랫 하는 거 어떻게 해요? 요거를 df 로드를 앞에서 여기서 가져오셨잖아요. 그쵸? 요거를 df 로드를 자 mp array와 해서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해서 첫 번째 줄에 있는 콜럼. 그래서 여러분 요거 샘플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두 줄일 텐데 xy 이러는데 첫 번째 컬럼 다 가져와서 x에다가 저장하고 두 번째 컬럼 다 가져와서 y에다 저장한 거를 플랫을 하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 그냥 plt.plot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오늘 배웠던 걸로 이렇게 한번 플랫하는 것까지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코딩 한번 해보세요. 자, 저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파이썬 다시 한번 키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거 K-means 렉처. 여러분 여기는 이제 클러스터 이제 연습한 거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없애고 그다음에 제가 요거 XY 가져왔고 제가 요거 뭐 샘플로 가져와서 되는 저 XY에서 이렇게 로드하셔도 상관없죠. 자, 이 상황에서 제가 f1.plt figure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러분 사용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 앞에서 요 라이브러리 복사해서 가져오시고요. 그래서 저는 요 라이브러리를 다 복사해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 로드는 아까 가져왔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제가 XY는 df 로드에서 그냥 컬럼 인덱싱을 다이렉트리 데이터 프레임을 했으니까 넘어가고 요 밑에 세 줄만 다시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거를 가져와서 여기다 한번 써보려고요. 그래서 문제 없나? 네, XY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런 플랫이 나오고요. 실제로 제가 강의 자료에도 나왔는데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제가 이 데이터 보니까 클러스터링 2개로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로 갖다 드린 겁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 K는 2로 해가지고요. 한번 클러스터링 한번 연습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상컨대 이렇게 클러스터링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K-means 클러스터링부터 한번 해볼 건데 K-means 클러스터링으로 제가 요거 수도 코드만큼 이 K-means 알고리즘 K-means 클러스터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건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되살리셔서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이니셜라이즈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니셜라이즈 한 걸로
다 니어리스트 Z에다가 다 X를 매핑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싱글 Z에 매핑된 X의 평균들로 Z를 다시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Z 업데이트, 여기가 Z 업데이트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뭡니까? 클러스터링 업데이트예요. 그래서 K 업데이트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묶음 업데이트고, 그래서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클러스터링이 깔끔하고 이뻐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요거부터 해야겠어요. 그렇죠? 우리 다른 건 아니고 이니셜라이징을 해야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얘를 이니셜라이징 할 때 진짜 여기 100만, 100만, 200만 이런 데이터로 하면 될까요? 아니죠. 뭐예요? 그래도 그나마 데이터 근처에 있는 Z로 적당한 값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그 적당한 값이라는 게 굉장히 수학적이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 정답은 사실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진짜 이니셜라이즈 이상하게 하면요, 알고리즘이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진짜 이상하고 상관없는 값은 피해야 되는데, 얘네들이랑 근처에 있는 값으로 잡아주고 거기서 살짝 틀어가지고 이니셜라이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름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바로 얘네들의 평균하고 표준편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전체의 평균하고 표준편차. 제가 얘네들의 평균은 처음부터 당연히 알 수 없죠. 클러스터링 이전이니까. 근데 어때요? 전체 클러스터링, 전체 데이터의 평균하고 표준편차는 대충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개로 클러스터링 할 거니까 두 점을 이니셜라이즈 찍는데, 전체 평균 구하신 다음에 하나는 평균에서 살짝 올라가서, 하나는 평균에서 살짝 내려가서 이쯤에다가 이니셜라이즈 해가지고 거기서 한번 출발해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다? 우리가 너무 이상한 값은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로 평균하고 표준편차 이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전체 평균하고 전체 표준편차를 각각 지금 2차원이니까 이 X 측면에서 평균 구하고 표준편차 구하고, Y 측면에서 평균하고 표준편차 구한 다음에 평균에다 표준편차 각각 두 개 더해서 Z0 만들고, 그 다음에 Z1 만들고, 우리가 Z를 이렇게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매트릭스를 포멀라이징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리쉐입을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요, Z를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요. Z를 어떻게 만드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이렇게 Z0 여기다 이렇게 두 칸 넣고, 그 다음에 Z를 이렇게 두 칸 넣기 위해서 제가 각각 리쉐입을 해서 이렇게 넣은 거고요.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은 리쉐입은 아무렇게나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 얘를 한번 정한 다음에 한번 그리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스파이더 키시고요. 자, 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 평균하고 표준편차, 제가 지금 여기 그림까지 그렸는데 얘네들의 평균하고 표준편차에서 크게 멀지 않은 곳에, 그러니까 이 데이터랑 너무 상관없지 않은 곳에다가 뭘 하기 위해서, 너무 상관없지 않은 곳에서 Z를 이니셜라이즈 하기 위해서 평균하고 표준편차를 이용해서 Z0, Z1 플랫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플랫까지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한 거죠. 그래서 Z0은 어떻게 돼요? min x에서 x축으로도 가로축으로도 세로축으로도 둘 다 더하시고요. Z1은요, 가로축으로도 세로축으로도 둘 다 빼셔서 이쪽과 이쪽에 만드는 거죠. 이쪽과 이쪽에. 그래서 이게 아마 이쪽이, 제가 만약에 여기가 평균이고 표준편차가 이만큼이었다면 이쪽이 뭐예요? 바로 Z0가 되는 거고, 이쪽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Z1이 돼서 여기서 이니셜라이즈 해가지고 점점 가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걔까지 해서 플랫을 한번 해보시죠. 그 플랫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구했어요. 자, 이런 게 나오는데 여러분 기존에 플랫한 거랑 계속 겹쳐진다는 경고문이고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가 코드 돌릴 때마다 기존에 있는 플랫을 다 닫아주는 게 좋죠. 자,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이 구한 Z 있잖아요. Z의 평균, Z가 Z0이랑 Z1이 각각 이렇게 나오는데 걔를 여기다가 일단 한번 찍어볼게요. 대충 근처에 있는지. 물론 적절한 Z1과 Z1이 첫 술에 배부르진 않죠. 첫 Z0랑 Z1이 첫 술부터 여기 정확하게 이쯤 해가지고 딱딱 생기진 않았으니까 제가 여기랑 일단 이니셜 포인트니까요. 얘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축에다가 그리는 게 좋으니까 그냥 따로 판도 만들 필요 없고 축도 만들 필요 없이 얘를 그냥 복사해 오셔서 뭐 하시면 돼요? 얘가 각각 X고 얘가 각각 Y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리시면 돼요? Z에다가 여기는 전부 다 가로축에 있는 값을 써줘야 되니까 이렇게 쓰시고, 여기는 전부 다 세로축에 있는 값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쓰시고, 제가 구분 지어주기 위해서 스타 별표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커 사이즈 좀 크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한 20 정도로 써볼게요. 여기는 여러분 이 뒤에는요 전부 다 피겨 그림의 어떤 특성을 선언하는, 특성을 정해주는 어떤 신텍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돌리면 실제로 이렇게 찍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서 얘는 그림 그리는 것까지 했고, 저는 마커 사이즈까지 스페시파이 해서 잘 보이도록, 그냥 하면은 굉장히 작게 나오는데 이렇게 잘 보이도록 여기까지 이렇게 그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 이니셜라이즈 하고 나서 다시 K-미스 알고리즘 돌아가서 뭐 하셔야 돼요? 드디어 이제 루프를 돌아가서 K가 Z 업데이트하고 Z가 K 업데이트하고 이거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다시 한번 코드 볼까요? 우리 고작 여기 했어요. 그럼 이제 드디어 루프를 이제 계속 만들어서 얘네들이 루프를 만들기에 딱 좋은 while문을 써가지고, 그쵸? 얘랑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처음부터 루프를 구현하기는 위험하고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싱글 루프부터 한번 포커스해서 구현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 그냥 이 루프가 뭔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정확히 EM은 아니지만 EM에 해당하는, 그래서 Z 업데이트랑 그리고 뭐예요? 파라미터 업데이트 for MLE, 지금 여기서는 클러스터링을 어떻게 할지를 업데이트하는 거라 그랬죠. 걔네들을 업데이트하는 루프를 여기다 갖다 놨어요. 결국은 이거에 원 싱글 루프를 한번 구현한 다음에 나중에
while문은 나중에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할게요. 그래서 일단 싱글 루프부터 한번 하고 나중에 while문 추가하는 걸로 아시겠죠? 그 한 번 돌아가는 게 잘 돌아가는지 확인한 다음에 저는 보통 이렇게 코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먼저 map x to nearest z 이거부터 해야겠죠. 그쵸?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할게요. 예. 자, 그러면 먼저 z가 이니셜라이즈 된 거에서 가까운 x를 z0랑 지금 z1이 있을 텐데 얘네를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얘랑 거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까운 쪽에다가 클러스터를 매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거죠. 여러분의 타겟 오퍼레이션을 정의하면 어떻게 돼요? xi가 z0랑 가까우면 k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 z1이랑 더 가까우면 어떻게 되죠? z1이랑 가까우면 z1이랑 나는 더 가까워 하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k를 1로 할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x가 y가 각각 580줄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x, y가 580줄이 이렇게 있는데 얘 점을 뭐야? Z0이랑 거리를 비교해서 그게 첫 번째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K라는 580개의 열을 제가 선언할 건데 여기다가 뭐예요? K가 0인지 1인지 판단해 줄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누구 비교해요? Z0까지 거리 비교하고 그 다음 Z1까지 거리 비교한 다음에 더 가까운 놈에 따라서 여기가 0인지 1일지 결정해 주고 제가 지금 여기 580개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K도 580개짜리 0 혹은 1로 이루어진 이 컬럼 혹은 벡터, 컬럼 매트릭스 혹은 벡터를 여러분이 생성해 내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두 점이 있는데 여기도 어떤 싱글 좌표였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스파이더에서 Z0이랑 Z0이랑 Z1 이거 나왔잖아요. Z0까지 거리, Z1까지 거리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데이터 점이 어떤 점으로 주어지면은 그래서 여러분 MP 메서드 중에 리니어 알지브라 중에 놈이 있었어요. 아시겠죠? 리니어 알지브라 중에. 그래서 여러분 요거 이용해서 두 숫자가 있을 때 얘랑 얘랑의 거리를 구하는 거 뭐예요? xy, x1, y1, x2, y2 있을 때 루트 x1, x2의 제곱 더하기 y1, y2의 제곱. 여러분 저보다 이거 훨씬 더 잘 알고 계시죠? 이게 바로 거리입니다. 유클리언 디스턴스죠? 그거 구하는 게 바로 놈이라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요거는 그거 이용해서 핸들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쉽게 하실 수 있고요. K도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 일단 아웃풋 업데이트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부터 한번 코딩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샘플이라는 곳에다가 제가 데이터를 다 인클루드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샘플이라는 곳에다가 numpy 어레이 형태로 제가 다 데이터를 인클루드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게 기억나시죠? 자, 근데 우리는 그냥 아까 df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쵸? df 로드에서 우리는 이렇게도 했었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제가 강의 자료는 요거 기준으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든 참고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렇게 샘플에다가 우리가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의 첫 번째 목표는 뭐예요? Z1이랑 Z0까지의 거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짓을 누구한테 다 해야 돼요? i는 1부터 n까지. 즉 우리는 뭐예요? 0부터 579까지 혹은 1부터 580개까지. 데이터 580개에 대해서 다 이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given, 자, 이거를 i라고 하고요. i가 만약에 정해졌을 때 데이터 한 점이 정해지고요. 그쵸? 그 데이터 한 점이 정해지고 나서 그 점하고 z0까지의 거리를 비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를 빼기를 한 다음에 여러분 그냥 놈을 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np 리니어 알지브라 놈이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여러분 매뉴얼 찾아보면 나오죠. 웹에서 나오고요. 여러분 3, 1 넣고 빼기 4, 5 넣은 다음에 여러분 여기다가 이걸 넣으면은 3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그거 스퀘어 루트 한 값을 내보내줘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샘플에다가 넣기 때문에 제가 그거까지 해서 리니어 알지브라 놈을 통해서 디스턴스, 유클리어드 디스턴스 구하는 것까지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사실 x, y 이렇게 했지만 제가 샘플스 해가지고 np 어레이에서 자, 뭐 강의 자료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까지 해서 요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샘플에 뭐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0부터 이렇게 쭉쭉 들어가 있죠. 그럼 샘플에 대해서 전부 샘플 0번째 샘플, 2번째 샘플, 3번째 샘플에서 579번째까지 쫙 여기 이게 숫자가 579 될 때까지 쭉 다 내려가고 걔네들 전부 다 해서 뭐 하는 거예요? K를 다 정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클러스터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클러스터 동안 즉 K 행렬 동안 정할 건데 얘도 0부터 579까지 디스턴스를 갖고 있는 각각 인덱스를 갖고 있는 걔네고요. 얘가 0 아니면 1이 될 텐데 Z0까지 거리가 가까우면 0, Z1까지 거리가 가까우면 1로 제가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빈 행렬을 선언을 해주죠. 그쵸? 빈 행렬을 선언을 해주고요. 그래서 제가 빈 행렬을 한번 선언해 줄게요. 뭐 제로스. 그래서 뭐 해요? n. 그쵸? 이러면 여러분 K가 어떻게 나오죠? n이 디파인 안 됐다고? 네, 이렇게 해서 디파인 한 다음에요. 그쵸? K가 어떻게 돼요? K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580개짜리 0이 쫙 다 나왔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모든 n에 대해서 n이 지금 여러분 n은 여러분 얼마냐면 580이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I in np arrange
n. 자, NP 어레인지 요거 하면 어떻게 되죠? 0부터 579까지니까 우리의 목표를 달성한 거 맞죠? i를 0부터 579까지 쫙쫙 돌아가면서 검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ki가 어떻게 선언될 건지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samples 뭐예요? samples에서 샘플스는 어떻게 생겼어요? 샘플스는 이렇게 데이터가 아래로 쭉 가면서 점점 다른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성분이 뭐예요? i가 될 거고 두 번째 성분은요. 둘 다를 해서 걔랑 뭘 빼줘요? Z0을 빼줘야 되죠. 그쵸? 그 Z0 빼주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Z0은 요겁니다. 그쵸? 요거예요. 요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가 여기다 뭐 하라 그랬어요? 리니어 알지브라 하라 그랬죠. 그래서 리니어 알지브라 점 놓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Z0까지의 거리가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Z1까지의 거리도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Z1까지의 거리도 이렇게 해서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K 이거를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뭐 Z0까지의 거리 디스턴스 그다음 Z1까지 거리 해서 디스턴스 한 다음에 if Z0D가 뭐 이거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KI가 만약에 그러면 이거면 0이고 그쵸? 아니면 else 해서 뭐예요? KI가 1. 그쵸?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그래서 두 개 디스턴스 비교해서 이렇게 매핑 하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요, 조금 더 머리를 여러분 스마트하게 코딩하세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KI를 바로 코딩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거 아세요? 자, 만약에 K가 이렇게 하면은 K는 얼마예요? 이거 true예요, false예요? true죠. 그러니까 K는 1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진짜 해보실래요? 파이썬에서? 이거 아시죠? 불리언 바로 로직으로 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X 말고 AAA. 자, 이거는요 3. 자, 그럼 AAA가 이렇게 지금 3 나오잖아요. 근데 AA가 만약에 3, 5다. 그럼 AAA 얼마예요? true로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3 이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AA가 false로 나오는 거죠. 얘네가 각각 1, 0으로 매핑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 그거 딱 쓰기 좋잖아요. 뭐예요? 제가 만약에 요거를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KI를 저렇게 if은 쓰지 마시고요. if은 쓰지 마시고 야 if 이거 뭐야? 자, if은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 Z0D가 Z1D 이렇게 하면 끝일걸요? 제 생각에는. 왜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Z0D가 Z1D보다 크면 얘가 뭐예요? true가 돼서 1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Z0D가 만약에 더 작은데 여기다 넣으면 false가 돼서 Z0D가 작은 경우에 KI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한번 제가 돌려볼게요. 자, 그럼 K가 어떻게 생겼어요? K가 네, 이런 식으로 각자의 거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요. 그거를 제가 이제 데이터랑 좀 합쳐볼게요. 클러스터까지 합쳐서 제가 아까 만든다는 뭐 X, Y, K 있는 세 줄짜리 매트릭스 있죠. 그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X, Y, K 합쳐가지고 자 어떻게 합쳐? 지금 뭔데? 다 지금 그거잖아요. NP 어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만들면은 제가 어이구 죄송합니다. 그래서 만들면 되죠. 그래서 얘가 만들면 이제 X, Y, K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상황 이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바로 데이터 프레임화 할 거예요. 그래야 그룹 바이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그룹 바이를 여기서 이제 하겠습니다. DF 그룹. 자, 그리고요. 이렇게 하면요. 이제 여러분 DF 그룹에서 for 요거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쓸게요. 예,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DF 그룹 보면 아직 여기 0, 1, 2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DF 그룹이 아니고 DF 클러스터죠. DF 클러스터의 컬럼을 이렇게 그냥 요거 그냥 그대로 갖다 쓸게요. 예, 그리고 요거까지 그냥 갖다 써서 우리 아까 데이터 프레임에서 연습했던 거 그대로 갖다 써서 DF 그룹하고 그룹핑이 됐을 거 아니에요. K에 따라서. 그래서 얘를 한번 이렇게 출력해보면 K는 0과 K는 1에 따라서 데이터가 클러스터링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이용해서 여러분이 현재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게 클러스터링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클러스터링 했으니까 지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디까지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웃풋 업데이트 여기까지 한 거예요. 네, 그래서 X, Y, K까지 제가 이루고 있는 행렬까지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 뭐 하셔야 돼요? 야, 지금 가장 니어리스트 Z로 X를 다 매핑하고 났어. 자, 그러면 그룹 바이 하고 나서 그 그룹에 있는 0하고 1하고 그룹 바이를 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코딩한 거 제가 여기 밑에 써놨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 똑같다는 거고 이 n은요, 여러분 뭡니까? 랭스를 받아오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자동화해서 받아오도록 랭스가 어떤 길이든 1000개면 1000개, 만개면 만개 받아오도록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지금 580이라고 n은 580이라고 여기다 쓰실 거예요. 그렇게 코딩하시면 안 되죠.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K가 해서 클러스터링까지 했어요. 저는 클러스터 해갖고 뭐 어떻게 생긴 거 X, Y, K에서 클러스터 현재 클러스터 정해진 것까지. 그래서 그게 매핑까지 한 거죠. 맞잖아요. Z0하고 Z1까지의 길이를 비교해서 여기다가 지금 현재 매핑 정보를 썼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뭐 하셔야 돼요? Z0하고 Z1을 이제 업데이트 할 차례입니다. 바로 다음 줄이죠. 다음 줄인데 여기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매핑 이거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미 클러스터링 해놨잖아요. 그래서 Z0하고 Z1을 한 줄로 구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그룹 한 거 있잖아. 그룹 바이 한 거. 그룹 바이 한 거 있었는데. 그룹 바이 한 거에서 뭐였지? 그룹 바이? DF 그룹, 요 그룹 바이 한 거에서 민스 하면은 평균 두 개 나오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 Z0으로 평균, 첫 번째 0으로 클러스터링 된 것들의 평균으로 Z0을 업데이트 하시고요. 그쵸? 그리고 첫 번째, K는 1로 클러스터링 된 거, 걔네들로 그룹핑 된 거에 민으로 Z1을 업데이트 하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코드로 구현할 수 있죠. 왜? 우리 뭐 했으니까? 그룹 바이 메서드를 효율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에요.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다시 파이썬으로 돌아가셔서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DF 클러스터 우리 그룹 바이 K까지 했으니까 요거 우리 각각 Z 밸류를 업데이트 할 건데 Z0은 뭘로 업데이트? Z0은 있잖아. Z0은 이놈인데. Z0은 이놈인데 얘는 뭐예요? DF 그룹 있죠. DF 그룹. 여기에 민에 자, 민이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볼게요. 민은 어떻게 생겼어요? 요거 본 다음에 바로 뭐예요? 아, 얘로 업데이트하면 되잖아요. 네, 그쵸. 여러분 여기서 로우 인덱싱 어떻게 한다 그랬어? 에이, 아까 배웠잖아. 그치? 로우 인덱싱 어떻게 해요? 여기서 0. 네, 첫 번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0이고 두 번째는 Z1은 이렇게 하라 그랬죠? 네, 그쵸. 근데 여러분 얘를 이제 한 줄로 쓰실 수 있죠. 0, 1로 해서. 그래서 뭐예요? 클러스터별로 쓰실 수 있고요. for K1 range num K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number of K가 뭔데? 지금은 클러스터 개수가 2개야 라고 해서 제가 여기다가 이 위쯤에다가 쓸게요. 얘는 거의 초기화 되는 거니까. 예, 여러분 위에 여기 K 썼기 때문에 제가 여기는 클러스터로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Z0이랑 Z1을 업데이트 한 거죠. 예, 이거 그려지는 건 아까 그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Z를 한번 출력해 보시면 Z 출력해 보시면 아까 본 뭐로 DF 그룹에 현재 민 있잖아요. 걔로 업데이트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드디어 뭐 한 거예요? 우리 원 루프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그룹 바이 해서 바로 이렇게 얼로케이션 한 거, Z 업데이트까지 한 거고요. 자, 이제 원 루프를 끝났으니까 뭐 하면 돼요? 이제 Y를 넣을 건데 Y를 끝내는 부분을 여기 넣어줘야 되죠. 가운데 부분. 바로 브레이크하는 부분인데요. 자, Y 깨고 나가야 돼요. 더 이상 루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뭡니까? 이전하고 K 조건, 클러스터링 조건이 똑같으면, 노 체인지면,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루프 돌리지 말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MP 어레이 K 있잖아요. K가 뭔데? 우리 지금 K 선언한 거 있었잖아. 뭐였어? X, Y. 여러분 이것도 그냥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다고 그냥 팔로우 하지 마시고 얘가 001100 이러다가 뭐 0100 되다가 이게 더 이상 루프를 한 번 더 돌았는데 이게 안 바뀌어요. 모든 컴포넌트에 대해서 다 안 바뀌는지 확인해보면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K 올드를 이게 K인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K 올드, K 확인하는 루프 그거를 짜서 거기다가 브레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우리 뭐 해야 돼요? K를 백업을 하고 나서 K를 업데이트 해야 되죠. 여기서. 그쵸? 무슨 말이에요, 교수님? 자,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while true를 해서 넣을 겁니다. 그래서 while true 해서 넣을 거고 얘네를 전부 다 탭으로 해서 안에다가 넣어주려고요. 손가락에 힘이 없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제가 여기다가 여기서 끝나면 K가 업데이트 되면 자, 보세요. K가 업데이트 되기 전에 먼저 K를 백업을 해놔야 되죠. 그쵸? K 올드로 백업을 해놓겠습니다. K. 자, 그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if K 올드가 만약에 K랑 같으면 그러면 브레이크 하겠다. 자, 왜 이러지?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이렇게 한번 돌려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 뭐예요? 여기서 뭐가 안 나오죠? 이상하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렇게 비교는 안 된다고 나와요. MP 어레이를 이렇게 모든 컴포넌트에 대해서 비교하는 건 이렇게는 안 되고요. 어떻게 비교하냐면요. MP 어레이가 모든 컴포넌트들이 같다. 이거를 어떻게 비교하는 방법이 있냐면 여러분 이 메서드를 이 경고문 있죠. 밸류 에러를 웹에서 찾아보시면 나와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all true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컴포넌트들에서 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고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또 이상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제가 요 K 올드 이렇게 K 하면요. 이게 백업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백업이 아니고요. 그냥 얘 K 올드는 그냥 K라서 K 올드는 K가 항상 성립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여기 넘어가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끝나버려요. K 올드 K가 내가 여기 K를 업데이트하는 순간에 K 올드도 같이 업데이트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 MP 어레이라는 데이터가 이상해서요. 기존 변수랑은 달라서요. A는 3이고 만약에 B는 A고 여러분 만약에 코드를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A는 A 더하기 2다. 그럼 B 출력하면 이 순간에 B는 3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쪽에서 이 순간에 B 출력하면 어떻게 돼요? B 3 나와야 되는데요. A가 업데이트 되면요. 이 구문 때문에 B도 같이 따라서 업데이트 되는 게 바로 MP 어레이 특징이에요. 왜냐면 주소로 따라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백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심동체화 돼버려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 데이터만 백업하는 카피라는 메서드를 활용해서 이렇게 수행하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뭔가 잘 안 된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MP 어레이 특징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Z를 한번 그려볼까요? 어디다가? 이거 다 돌았을 것 같은데 Y는 금방 돌았죠? 지금 여기다가 Z 새롭게 업데이트된 Z를 제가 G로 해서 그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 갔죠? 네, 그렇죠. 잘 갔네요. 그럼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분 이제 보시면 Z 말고 여기 클러스터링 똑같이 클러스터링 된 데이터들끼리 뭐 하고 싶어요? 같은 색으로 칠하고 싶죠. 그것도 여러분 그룹 바이 폼은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것까지 하고 케이미스 좀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 이어서 계속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카피도 이렇게 하셔서 이거를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비주얼라이즈 할 건데요. 제가 색깔을 나눠서 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이것까지 알려드려야 되나요?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파트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여기서 클러스터링 아까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대로 가져올게요. 폼은. 그래서 폼을 돌리면서 그 플랫을 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랑 별도의 지금 AX1 기존에 있는 얘랑 별도의 플랫으로 제가 만들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되죠? 먼저 얘를 다시 다 생성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판때기. 그래서 두 번째 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제가 AX2에다가 데이터를 일단 칠하는 게 아니고 얘를 안 할 겁니다. 얘는 그냥 안 하고요. 제가 쟤를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거에서요 AX2 플랫 해가지고요. 보세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게 프린트가 제가 지금 여기다가 데이터를 그릴 건데요. 자, 클러스터는 0하고 1이죠. 그 다음 뭐예요? 데이터 인 클러스터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출력되는지 한번 볼게요. 다시. 그러면 AX2 이러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출력되는 거 보시면 어때요? 자, 여기는 아직 아무것도 안 그렸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요거랑 요걸 나눠서 그릴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X랑 Y를 뽑아서 그리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 지금 데이터 인 클러스터에 있는 X랑 그쵸?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다음 뭐예요? 이게 지금 요게 데이터 프레임인데 여기 점 X로 여러분이 데이터를 끌어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걔를 그릴 건데 뭐예요? 폼문으로 돌아가면서 그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시면 이렇게 따로따로 그려져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직선으로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 싫으니까 점으로 그리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쵸? 여기다가 뭐까지? 제가 아까 그린 뭐까지? 요거까지 AX2에다가 그려주시면 조금 더 완벽해지지 않을까요? 그쵸? 네, 그래서 잠깐 넘어갔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내가 클러스터링 잘 됐구나 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 여러분 라벨도 붙일 수 있어요. 뭐냐면 이 라벨이 얘는 라벨이 뭐예요? 0일 때는 0이라고 라벨 붙여주고 1일 때는 1이라고 라벨 붙여주는 게 좋죠. 그거 뭘로 이용하면 돼요? 클러스터 이름이 다르면 0하고 1인데 뭐. 그래서 이렇게 라벨 붙여주시면 되고 라벨 붙였는데 구분이 안 되는데 뭐 그거 여기 범례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거 범례 추가하는 건 제가 여기서 라벨이라는 거를 이렇게 스페시파이 했으면 범례는 그냥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0하고 1로 이렇게 클러스터링 잘 된 거 보실 수 있죠. 여러분 이게 몇 번 루프 만에 돌아갔을까요? 그거 어떻게 확인해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J는 0 해놓고 루프를 세는 변수를 추가해주면 되지. 그쵸? 매번 J 루프 돌아갈 때마다 1씩 올라가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J가 얼마인지 봤더니 루프 4번밖에 안 돌았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고 여러분 루프 한 번 돌 때마다 이거 따라가면서 플랫 해보시면 얘가 K-미스가 적절하게 잘 동작하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 제가 여기다가 보여드렸고요. 여러분 이거 잘 팔로우해서 보시면 제가 여기 라벨에다 클러스터 네임 넣고 그룹에서 X랑 Y로 각각 데이터 가져왔고 이렇게 해서 색깔별로 그릴 수 있는 거 했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K-미스 알고리즘 구현한 거고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런 데이터 말고 만약에 우리 지금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있죠? 가져오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다 K-미스 그대로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태까지 짱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보시면 돼요? 다름 아니라 그냥 여기다가 제가 여러분 네임이 요것만 다르거든요. 여기다 2에서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K-미스 아주 이상하게 지금 클러스터링 하다 말죠. J가 몇 개나 돌았을까요? 9번이나 돌았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고 뻗은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여러분 K-미스로 클러스터링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뭘 배웠죠? GML 클러스터링 배웠는데 그거는 다음 강의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